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최순실의 남자들,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친박 주동 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아주 가소로운 짓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가소로운 짓을 했습니다. 누구를 검명해서 나가라. 정말 가소로운 짓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짓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두 분 모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했어요. 피눈물이라는 거는 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간담회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한 간담회 네. 발언 직후에 이제 따로 국무위원들 만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네. 피눈물. 몹시 슬프고 분하여 나는 눈물이 이제 피눈물. 그러니까 이제 그 억울하고 분하다. 거기서 이제 그 억울한 면이 저도 이제 그런 면은 뭐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당신은 이제 사심없이 정말 일을 했는데 네. 대통령 일 안 하고 맨날 뭐 영양주사나 맞고 막 최순실한테 국정을 다 맡기고 그런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거에 대한 억울함 뭐 그런 거는 좀 이해는 일견 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예, 매도당한다 생각한 면에 뭐 그런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촛불 집회의 그런 민심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야말로 보통 하는 얘기 본의 아니게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피눈물이 난다라는 저 정도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는 저는 그 자체로도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장관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도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 이 눈물이 국민 전체 뭐 대부분의 보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 상황에서 동정 여론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강은희 장관 같은 경우는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렇죠. 19대 예.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당시 박근혜 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서 공천도 받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있었던 분이고 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여가부 장관, 정무수석 그리고 또다시 장관 한 번 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모든 신임을 그렇죠. 받았던 인물들이기 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저 세 분이 흘렸던 공통의 눈물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눈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의 눈물이라면 결국 국민적 공감을 자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서진 씨가 하지원 배우를 상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아프냐? 국민들은 더 아픈 겁니다. 더 피눈물이 나게 되고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눈물을 마지막으로 좀 흘리면서 예. 국민께 이 모든 것들을 사죄하는 마음들을 좀 담아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가장 최악의 국면으로 흘렀던 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예. 이 모든 국면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부분임을 대통령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피눈물 단어를 보면은 그 3차 담화 생각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뭐 국무위원이고 지금 이 정권의 국무위원이니까 어떤 회한도 담겨 있을 수 있을 텐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당시에도 그때 측근들이 다 울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에서. 예. 비슷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는 이제 탄핵 가결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그렇죠. 눈물이고 뭐 유시민 의원도 그렇고. 뭐 끌려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눈물을 울린 시점이 예. 탄핵안 가결 직후에 국무위원회 만나면서 마지막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날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서 뭐 관계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전략적으로 눈물 흘린 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대통령의 이 눈물을 이해하진 못할 것이지만 아마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는 보수층, 뭐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들에서는 이 눈물의 의미를 조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이야기하느냐. 결국에는 동정을 호소를 해서 표나 어떤 지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말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모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실제로 그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되기 전에 법제이사 하면서 야당 측에서 마련한 토론회,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탄핵안을 심판할 결정할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에서 30% 올라오면 헌재도 굉장히 고민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피눈물을 흘린다, 뭔가 눈물을 흘린다, 정말 억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뭐 어제도 이제 뭐 공범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호한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 회복을 위해서 조금 탄핵안 가결에서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배경이 깔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측근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11개월간 독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좀 놀라게 했었죠. 그때 얘기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하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됐나요? 따로 독대는 이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 계신 사이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럼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최순실 씨는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보도가 있었어요. 민원자님 만약에요.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한데 대통령이 만약에 최순실 씨를 시녀라고 표현을 했다면 본인은 여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스타일이 이제 보니까는 결국에는 최순실 씨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불찰이다. 불찰은 뭡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을 잘못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사람이 최순실 씨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시녀로서 내가 좀 시킨 일만 잘하고 나를 잘 받들고 해야 되는데 이 최순실 씨가 오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께서는 순수하게 했고 선의로 했고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녀한테 전부 다 잘못을 갖다가 떠넘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밥도 여기 전 조리장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같이 겸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녀하고 같이 밥 안 먹죠. 왕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월호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감마마 행차. 여왕마마 행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분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손질해야 되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머리도 앞으로 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다 연결되니까는 국민적인 어떤 서운함, 국민적인 붕괴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 했다고 대통령이 표현을 했다고 치면 이 시녀 같은 존재에게 아니 일요일마다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한 거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당연히 저는 뭐 관저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게 사람이 오고 가는 거를 모를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2, 3시쯤에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을 어느 모 호텔에서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새 비서가 문고리 3인방 비서관과 같이 뭔가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 사이에 저녁을 드시고 대통령 저녁 드시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 따로 먹고 그리고 문고리 3인방도 따로따로 먹어가지고 그 그릇 다 치우면 밤 10시, 11시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뭐 그 조리장이 직접 회의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회의하는 데는 물이라든가 뭐 음료수는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뭘 하는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녀였던 그 사람들의 그 증언들이 조리장이나 뭐 서빙했던 그 사람들 뭐 시녀 표현을 죄송한데 하여튼 보좌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말이 그 목격담이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사람들이 본 게. 근데 저는 여기서 시녀라는 표현을 많이 대통령이 썼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최순실이 최순실의 기사가 운전기사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전화를 걸고 나더니 끊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엄마한테.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그게 뭔가 이렇게 다 비슷하지 않아요? 공주와 시녀. 그렇다 그러면은 최순실은 정말 대통령 앞에서는 시녀처럼 굴었을 것 같아요. 네, 시녀처럼 굴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갑질을 하고 뭐 또 성격도 급해가지고 뭐 주사도 기다려서 못 받을 정도였고 그런 게 저는 그런 성격들이 최순실의 그런 성격이 정호선 전 비서관의 그 녹취 파일을 보면은 뭐 전화 통화나 문자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 최순실의 그런 독특한 성격 뭐 그 주사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자기가 원하던 이권 개입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지시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고 피드백으로 답이 왔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통화 수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처럼 관리를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 있겠지만 최순실 씨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대통령을 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여지까지 이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그동안의 최순실 씨 행정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용, 활용에 대해서 능숙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여왕이나 군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부리는 시녀로 생각했다면 시녀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시 다른 시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경재단 분규 사태부터 시작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일가의 농단 사태를 몰랐을 일이 만무하거든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몰랐다 치더라도 2014년도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완전히 뒤집혀졌을 때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최순실 씨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결국 최순실 씨와 결국 문고리 3인방을 제거하지 못했던 모든 책임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와서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의 말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대통령도 식사하실 수 있고 다 머리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때 분장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매도하거나 우리가 돌팔매질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재난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식사를 하시고 했다는 게 우리가 붕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녀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그 2015년에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발언을 보면요. 그렇게 일개 비서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부름하는 비서관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내가 다시 부릴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다 연관이 됩니다. 아랫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이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녀인 최순실 씨 때문에 하면서 최순실 씨한테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국민적 붕괴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김기춘. 죄송한데 이게 지금 대통령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게 다른 측근 비리 이전에 다른 정권에서 측근 비리하고 많이 다른 게 이전에 그 정권들에서 측근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책임지지는 않았죠. 그냥 대국민 사과만 하고 끝냈죠. 그리고 그 측근 농단을 했던 측근만 사법 처리를 받았지만 지금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범위로 대통령이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해서 그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같이 관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편의를 봐줬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서 결국 반장으로 나오게 된 건데 여전히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여전히 답답합니다.